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트윌리오 주가, 이거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려 19% 넘게 훅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월가 분석가들은 오히려 1년 안에 주가가 최소 27%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반된 신호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트윌리오 하면 그 클라우드 통신 API 회사 이렇게 많이들 아시죠? 물론 시작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트윌리오는 그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품고 이 고객 소통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트윌리오의 이런 AI 전환이 실제 사업이랑 앞으로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단기적인 주가 충격 너머에는 어떤 본질이 있는지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 변화가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트윌리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질문들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튠리오의 AI 기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 또 최근 실적 발표 후에 나온 우려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이게 정말 기회일지 아니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이런 점들을 좀 따져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트윌리오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통찰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최근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3% 늘었고요. 주당 순이,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37%나 증가해서 1.19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죠. 근데 이 성장의 배경에 바로 AI 통합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단순히 신규 고객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활성 고객 수도 꾸준히 늘긴 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 34만 9천 명, 1년 전보다 한 10%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바로 순 확장률, 영어로는 Net Expansion Rate인데요. 이게 108%까지 올랐다는 건 기존 고객들이 트윌리오 서비스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평균 8%더 쓴다는 거죠. 이건 고객들이 트윌리오의 새로운 AI 기능들, 여기에 가치를 느끼고 실제 자기들 업무에 더 깊숙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고객 수가 늘어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트윌리오가 요즘 내세우는 AI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대화형 인텔리전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과의 통화나 채팅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고객의 감정 상태나 다음 행동까지 예측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통화 중에 고객 목소리 톤이 좀 안 좋거나 특정 불만 단어를 딱 감지해요. 그러면 바로 상담원한테 알림을 주는 식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아,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이런 AI 도입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AI 대화형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계정이 1년 전보다 무려 86%나 폭증했습니다. 86%요? 와, 엄청난 증가세네요. 그렇죠. 이게 기업들에게 그럼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 첫째는 AI 분석으로 새로운 판매 기회를 딱 포착할 수 있고요. 둘째는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이탈을 막고, 셋째로는 서비스 품질 자체를 개선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좀 줄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와, AI 도입 효과가 진짜 숫자로 확실하게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졌어요. 바로 3분기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 때문이었죠. 이게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확 싸늘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10에서 11% 정도였어요. 2분기보다 좀 둔화될 걸로 본 거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1.01달러에서 1.06달러 사이를 제시했는데 이게 왜 실망스러웠냐면요. 작년 3분기 EPS가 1.02달러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익 성장이 거의 멈추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성장주에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냉혹했습니다. 가이던스 발표 직후에 주가가 19%나 폭락했으니까요. 단기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을 만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튠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단기 전망이 실망스러웠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순 없죠. 하지만 이런 기술 기업들, 특히 트윌리어처럼 계속해서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은 트윌리오의 본질적인 성장 엔진이 꺼졌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이던스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윌리오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 중 하나는 역시 AI 기반의 클라우드 컨택 센터 시장입니다. 지금은 한 2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추산되는데 월가에서는 이 시장이 2032년까지 10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5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5배요? 와.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트윌리오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탄탄한 API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사실상 업계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여기에 AI 기술을 더하면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트윌리오는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잠재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AI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좀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튠류 AI 음성봇 같은 걸로 24시간 내내 고객 문의에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주문, 결제, 예약 같은 좀 반복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동화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목소리 톤인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이 고객 지금 뭔가 불만이 많구나 이런 걸 딱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상담 전략을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혁신이 가져오는 결과는 사실 명확합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장 변화에는 더 빠르게 대응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운영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들이 고객하고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돕는 것. 이게 트윌리오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치,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가격이죠. 밸류에이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트윌리오 주가는 앞으로 1년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즉 PER로 보면 약 24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을 잡으려면 다른 기술주들이랑 비교해보는 게 좋은데요. 보통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PER이 대략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윌리오는 나스닥 평균보다 한 2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에요.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월가 분석가들의 장기 전망은 여기서 더 눈길을 끕니다. 트윌리오가 꾸준히 잘 성장해서 2027년에는 주당 순이익, EPS가 6.20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만약 그때 가서 기술주 평균 PER인 30배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목표 주가가 186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현재 주가보다 80%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단기적인 실적 가이던스가 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AI를 통한 혁신 잠재력, 이게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트윌리오의 사업 구조 자체가 가진 강점들,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API 사업이 있고요. 그 위에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더했죠. 이미 수많은 대형국의 고객을 확보했고 또 전 세계적인 디지털 소통 강화라는 큰 흐름에도 잘 부합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강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물론 위험 요인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죠. 단기적인 수익성이 예상보다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 시장을 계속 넘보고 있죠.
기술주 자체의 변동성도 감안해야 하고 또 AI 기술 개발과 적용에는 계속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네요. 네, 따라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API 비즈니스의 확장성이라든지 AI 시장의 장기 성장성, 또 꾸준한 고객 기반 확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적인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바로 이런 분석 때문에 현재처럼 단기적인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낮아 보이고 성장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판단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트윌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트윌료는 이제 단순한 통신 API 회사가 아니라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고객 소통을 혁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지능형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은 AI 힘을 확실히 보여줬지만 3분기 전망은 단기적인 물음표를 던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 주가가 그 잠재력에 비해 어쩌면 낮게 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윌리오의 본질적인 가치는 역시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위에서 강력한 기술 플랫폼과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AI 혁신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 증대, 경쟁 우위 확보, 고객 경험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든지 플랫폼 고도화, 또 더 넓은 범위로의 AI 적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성장주로서의 매력과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트윌리오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3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AI는 트윌리오 성장의 핵심 동력이고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 둘째, 단기적인 실적 우려나 주가 등락에 가려진 장기 성장 스토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트윌리오 같은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이 AI 기반 소통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기업과 고객이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미래의 표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